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2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0월 10일 당창건 70돌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남북관계와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원래 당창건 70주년이면 북한 내부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남북관계나 외교 분야 같은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다룰 내용은 없어요. 다룰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왠지 이렇게 기념일에 경축의 분위기가 딱 있을 때, 야,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도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남북관계나 외교 분야 관련해서 더 성과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남북 고위급 접촉이겠죠? 네. 8월 25일 날 있었던 네. 합의문이 나왔던 그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보도문인데, 보통 다 그냥 8월 25일 날 나왔다 그래서 8.25 합의 뭐 이렇게 다들 부르더라고요. 네. 자, 물론 이제 8.25 합의가 북한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남북 모두의 성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네. 8월 20일 밤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어요. 네. 이 회의에서 나온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선 대연합 부대들의 20일, 23시 현재 작전 진입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전쟁 도발 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대응 계획이 토의됐으며,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 전선이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으로 이행하기 위한 군 전선사령부 공격 작전 계획이 검토 비준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20일이 그때 포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네, 포사격이죠. 예, 주고받았던 그 날인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 연습이 17일 날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중간에 이제 포사격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좀 전면전의 징후 아니냐, 이렇게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에게 도발을 걸고 사태를 악화시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을 북침을 위한 전면 전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면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북한은. 그래서 이제 전 전선이 일제 반타격, 반공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그런 인식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면전을 염두에 뒀으니 당연히 이 북한의 이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사태를 관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최고사령관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이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상황 자체를 전체를 다 이제 관할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 48시간 이내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라. 안 하면 군사행동에 돌입한다, 이렇게 했고, 하루가 지나서 또 남북 고위급 대화를 제안을 했어요. 북한이 이때 당시에 그 48시간 이내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돌입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다음 날 남북 고위급 접촉을 또 제안을 했죠. 네. 이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군사행동 경고해놓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대화를 제의하고, 뭐 이상하지 않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쪽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사행동 경고를 했는데 남쪽에서 너무 무시무시하게 막 대응을 하니까, 북한에서 쫄아가지고 대화를 제의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북한은 아마 처음부터 이 대화와 이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전쟁 훈련 와중에 포사격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쟁이 나지 않고 이렇게 대화로 넘어갈 수도 있으려면 대화 제의는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사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원래 협상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그 휴전 협정을 할 때 2년 동안 회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계속 전투 행위는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딱 뭐 일치된 건 아니겠지만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대화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뭐 기본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항상 전쟁이 임박해도 대화는 계속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보면은 이제 당 중앙군사위 비상 확대 회의에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참석을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네. 원래 이 대남 담당 비서는 여기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원이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성원이 아닌데 참석했다는 건 처음부터 이제 대화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8.25 합의가 나온 직후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또 열렸어요. 네. 여기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가를 하죠. 우리 조국 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는 평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열고 무력 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 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제안을 해서 이 위기를 해소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8.25 합의 내용을 보면은 1항이 이제 공식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표현은 회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1항에서는 이제 남북 간에 이 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남북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게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이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담을 하지 못하고 접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회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월 25일 날도 접촉을 했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접촉이라는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죠. 이제 정부와 정부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걸 접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담이면 회담이고 뭐 협상이면 네. 협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2항에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잖아요. 네. 유감을 표명한 걸 사과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제 국어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라는 걸 사실 명시를 해버린 거죠. 네. 우리가 이걸 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기와 무관하다라고 확인을 해버린 꼴이 돼버렸고 확성기 방송도 이제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3항이 그거죠. 네. 그다음에 4항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건데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게 사실 남에게 유리한 거냐 북에게 유리한 거냐 이건 사실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뭐 이익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흔히 3항과 4항,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 중단과 준전시 상태 해제 이걸 맞교환한 것처럼,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에게 그걸 요구해서 서로 맞교환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확성기 방송 중단한 건 당연히 북한이 요구한 걸 거고, 네.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그렇죠. 국가 전체를 준전시 상태로 해버리면 뭐 경제고 뭐고 경제활동 이런 게 다 중단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해제하는 건 오히려 북한한테도 좋은 건데 이걸 한국이 요구해서 북한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한국이 북한이 이제 힘들어할까봐 북한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준전시 상태 해제를 요구한 거냐? 아니면 뭐 준전시 상태라는 것이 뭐 한국이나 이쪽에 부담된다 이렇게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교류 활성화하자 이게 이제 6항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사실 오이사 조치 해제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자라고 합의를 해버리면 오이사 조치가 이게 이제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성과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북한은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전쟁 위기를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킨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좀 평가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분야 성과로 좀 보면은 10월 10일 날 이 외빈들의 참석 여부로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이번에 이제 그 10월 10일 열병식 할 때 주석단의 이제 왼쪽이었죠. 그 류윈산 중국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의 이 대표로 이제 이끌고 온 거고, 중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이제 긴밀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다. 네. 볼 수 있겠고, 류인산 상무위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국에서는 뭐 서열 5위다 뭐 이렇게 꼽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 실제 뭐 중국 내 서열이 딱 매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대충 한 이제 5손가락으로 꼽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거고. 2007년에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예. 전 이번에 처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름이 사실 낯익지가 않아가지고 네. 낯설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2007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했었죠. 그때가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 시기였으니까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구두 편지도 전달했고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 친서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주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사 자격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이거 뭐 보니까 뭐 상무위원급 중에 상당히 오랜만에 갔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최고위급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중국 말고 미국하고의 관계 문제도 쟁점인데 북미 간의 어떤 관계에서는 10월 10일까지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 뭐 가시적으로 이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북한은 지난 10월 1일 그 유엔 총회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리수용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해가지고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9월 19일 날, 9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날이죠. 네, 육자회담의 이제 합의죠.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됐던 날인데, 이날을 기념해서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대화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하자라는 거고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자. 이러다 보니까 아직 접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대화하자라고 제안은 하지만 대화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이다.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번에 그 미국에게 뭐 평화협정 관련 대화를 요구를 한 것과 더불어서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대화로 나서라 뭐 이런 유의 경고장 이런 느낌 좀 들었는데 어찌됐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평화협정을 위한 어떤 노선을 나름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이상한데 한편에서는 전쟁 준비는 계속 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또 대화 노력은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군 쪽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대비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정부가 전부 전쟁 대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통일부 같은 데서는 계속 뭐 남북 대화 제의하고 그러는 것처럼 사실 이제 한편에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는 전쟁 준비와 전쟁에 대한 대비와 그 다음에 대화, 제의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이게 결코 이상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두 차례에 걸쳐서 좀 파악을 해봤고요. 10월 10일 또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나갔으니까 10월 10일 날 뭔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